배우가 벼슬이라고 느껴질 만큼 과도한 자만심과 우월감을 드러내며 타인을 무시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배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우병은 주로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 배우나 가수, 개그맨 등 다른 분야의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특유의 허세와 자의식 과잉에 빠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특히 오만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는 배우들을 비꼬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들이 영화제 시상식에서 가수들의 축하 공연에 무표정으로 일관하거나 인터뷰 도중 거만한 행동으로 무리를 빚는 경우, 또는 가수나 개그맨 등 다른 분야의 연예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이 배우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대중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그들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인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배우병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치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병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기 경험이 전무한 연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연기 현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한 존재라는 특권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은 특성상 주인공이나 주요 배역을 맡은 배우에게 모든 관심과 편의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스태프들은 이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인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신분에라도 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때때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만심으로 발전하며 주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그래도 신인 배우나 다른 분야의 연예인들이 자신의 배우병을 솔직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비교적 귀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과거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배우 송혜교 씨와 영화 파랑주의보에 출연한 후 한동안 배우병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은 일이나, 방송인 지상렬 씨와 정준하 씨가 드라마에 출연하고 나서 배우병에 걸렸다고 밝힌 일화 등은 대중에게 유쾌한 이야기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경험담을 고백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에피소드로 여겨지는 것이죠. 대중은 이들의 솔직함과 유머 감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호감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윤여정 배우의 배우병 논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원로 배우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배우에게서 배우병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19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할리우드 영화 결혼 피로연의 기자회견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연 배우 윤여정 씨를 향해 한 기자가 영화의 매력을 짚어달라고 질문하자 윤여정 씨는 주저없이 난 세일즈맨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제가 홍보팀도 아니고 연기를 했으면 제 미션은 끝난 겁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봐달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즐겁게 보든 아니든 그건 관객들의 몫입니다. 이 영화는 이러니 이걸 사주십시오 하는 세일즈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일견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었으나 동시에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윤여정 씨의 태도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영화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해야 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과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은 단순히 질의응답의 장을 넘어 작품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홍보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홍보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영화를 소개하고 홍보해야 할 중요한 자리에서 정작 주목을 받은 것은 작품 자체가 아닌 윤여정 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영화 홍보가 배우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윤여정 씨에 대한 논란은 기자회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15분이나 늦게 무대 인사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관객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오른 윤여정 씨는 지각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비판 여론에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관객들은 상황이 어찌됐든 오랜 시간 기다린 관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며 아쉬움과 불쾌감을 동시에 토로했습니다. 배우가 무대 인사에서 지각하는 것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태도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대중과 소통해 온 원로 배우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던 원로 배우 박근영 씨, 예수정 씨, 장영 씨는 자신들의 영화 사람과 고기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영화를 소개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관객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작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홍보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배우는 윤여정 씨가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윤여정 씨의 태도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비판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윤여정 씨가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뒤 배우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오스카 수상은 분명 대단한 영광이지만 그것이 배우의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까지 바꿔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계적인 배우들도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타국까지 날아가서 노력하는데 윤여정 씨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녀의 경력과 명성을 생각하면 더욱 실망스럽다. 홍보비를 받지 않았으니 세일즈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연기 페이를 받을 때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도 함께 책정되었을 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냥 질문받은 대로 영화의 매력만 솔직하게 말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세일즈맨이 아니야 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윤여정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배우의 역할이 단순히 연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작 영화일수록 배우들의 홍보 활동이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여정 씨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윤여정 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여정 씨의 말에 공감한다. 배우는 연기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맞다. 연기 외적인 홍보 활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일 수 있다. 소신 있는 발언이 정말 멋있다.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밝히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배우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 무조건적인 홍보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배우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태도를 넘어 배우의 역할과 홍보의 책임, 그리고 예술가의 소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배우의 직업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스타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여정 씨는 과거에도 다소 과감하고 솔직한 발언으로 배우병 논란, 혹은 그에 준하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언행은 때로는 대중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지만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자신이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상에 대해서 욕을 좀 하고 갑시다라고 파격적인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늙은이 불러다 놓고 우수상을 주면서 어린애들한테는 최우수상을 주더라. 그럼 나는 뭐야? 이 아이보다 못했다는 거야. 화가 나서 혼났다라며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여과 없이 밝혀 당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여정 씨가 상의 권위나 기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비판적인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낸 발언이었으며, 그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통쾌함과 공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연예계 시상식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여정 씨 외에도 연기 은퇴를 선언한 영화 해리포터의 주연 배우 엠마 왓슨 역시 영화 홍보는 영혼을 소모시킨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엠마 왓슨은 지난 9월 할리우드 어센틱 인터뷰에서 연기를 하지 않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시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연기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연기 자체보다 더 큰 부담은 작품을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언가를 파는 일은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그건 제 영혼을 소모시키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배우로서의 삶에서 홍보 활동이 주는 정신적 피로감과 소진감을 매우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배우들 사이에서도 작품 홍보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고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 왓슨의 발언은 윤여정 씨의 논란과 괴를 같이 하며 배우들이 느끼는 홍보 활동의 부담감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는 연기라는 예술적 행위와 상업적 마케팅, 활동 사이에서 배우들이 겪는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로 78세인 윤여정 배우는 데뷔 59년 차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입니다. 그녀는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래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연기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실로 방대하여 지금까지 105편의 드라마와 36편의 영화, 그리고 8편의 연극 등에 출연하며 한국 연극영화계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 작품마다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과 섬세한 연기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으며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연기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넓게 인정받아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영화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과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오르며 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대배우의 발언인 만큼 이번 논란은 앞으로도 배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홍보 활동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은 물론 연예계 관계자들에게도 배우의 직업윤리, 예술가로서의 소신, 그리고 상업적 활동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여정 씨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한 배우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예술가와 대중, 그리고 미디어 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는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여정 선생님은 자신의 장남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고 당당히 밝히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을 향한 매우 소신 있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국내외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된 화제작 영화 결혼 피로연으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동성 커플이 어쩔 수 없이 위장 결혼을 계획하게 되고 그 과정에 눈치 백단의 K할머니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특히 1993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안 감독의 동명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손자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할머니 역을 맡아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온기로 손자를 감싸 안는 K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 윤여정 선생님이 연기한 자영이라는 캐릭터는
동성애자인 손자 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손자민의 위장 결혼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전통 혼례를 정성껏 준비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영은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심으로 손자를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응원하며 조건 없이 감싸 안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이미 지난 4월 결혼 피로연의 북미 개봉 당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남이 실제 동성애자이며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는 개인사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윤여정 선생님에게 한국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윤여정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은 아직도 매우 보수적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지고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의 자세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 정체성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 미국과 같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79년 동안 살아온 나라로서 그 보수적인 면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특정 카테고리에 나누어 라벨을 붙이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자 동등한 인간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화 결혼 피로연에 어떻게 담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특정 파트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평생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하나이의 부모로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장남이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때 아들의 결혼식을 직접 열어주었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들의 성 정체성과 동성 결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가서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제는 아들보다 저의 사위를 더 사랑한다는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성소수자,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환을 공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결혼 피로연의 앤드루 안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윤여정 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아 영화 속 손자 민과 할머니, 자영이 나누는 대화 장면에 윤여정 선생님이 아들과 실제로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를 직접 담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손자라는 자영의 가슴 뭉클한 대사는 윤여정 선생님이 장남의 커밍아웃 고백을 들었을 때 실제로 했던 말로 알려져 영화의 현실감과 감동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상징하며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윤여정 선생님의 용기 있고 진솔한 행보에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뜨거운 지지와 함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방송인 홍석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히신 윤여정 선생님의 소식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동시에 깊은 감동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며 윤여정 선생님의 고백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이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윤여정 선생님의 발언이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들의 성소수자 선언이나 취지, 발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세계적인 배우가 자신의 아들의 성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JTBC 드라마 옥시 부인전 등 최근 많은 대중문화 작품들이 성소수자 캐릭터를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시키며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은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속 성소수자들이 대부분 가상의 인물로 그려졌기에 시청자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완벽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공감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에게 오랫동안 친숙하고 존경받아온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자신의 실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전한 진솔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는 그 어떤 허구의 이야기보다도 강한 설득력과 깊은 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중은 윤여정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용기에 깊이 공감하며 성소수자 이슈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재단인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신필규 활동가는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스타들의 커밍아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성소수자 연예인들이 오래전부터 커밍아웃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나 혐오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때 문란함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대중에게 긍정적이고 존경받는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면 그러한 유해한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대중문화 속 인물들의 역할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신필규 활동가는 더 나아가 일부 스타들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환경 개선에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성소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며 평등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티스트나 스태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숨겨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윤여정 선생님과 같은 선구자들을 보고 힘을 얻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 자체가 성평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커밍아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성소수자 캐릭터는 주연보다는 감초 같은 조연이나 잠깐 등장하는 역할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여정 선생님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들의 솔직한 고백은 성소수자 역시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을 비롯한 용기 있는 스타들의 행보에 우리가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윤여정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순한 한 배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대한 발언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